제3장 행렬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행렬식의 소개입니다. 이 절에서는 고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그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2장 2절에서 2차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한해서는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주 대각 성분을 곱하죠. A 곱하기 D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대각선 성분을 곱해서 뺐었습니다. 즉 AD-BC로 약속을 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2차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AD-BC 요거는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빼면 됩니다. 마치 X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이와 같은 계산법은 사라스가 만든 방법이라 해서 사라스 규칙 또는 사라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X자로 계산하기만 하면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은 고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단계적으로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같이 조건을 강화시켜서 볼까요?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구성 성분의 일행렬의 원소는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접 써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를 구성 성분이 A11, A12, A13 그리고 A21, A22, A23 그리고 A31, A32, A33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라고 가정할 것이고 여기 보다시피 일행렬의 원소는 절대로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이 행렬에 대해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렬선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행에다 A11 첫 번째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바로 A1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1, A21이 될 것이고 역시 A11, A22가 되겠죠. 여기도 A11, A23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에도 A1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에다가도 A11을 곱하니까 A11, A31, A11, A32, A11, A3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기본 행렬선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행에다 A2R을 곱해서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 A2R이라 하겠습니다. 제1행에다가 마이너스 A2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더하겠습니다. 기본 행렬선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행렬은 서로 행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행에다가 A21을 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두 번째 행에서 빼요. 그래서 A11, A21에서 A11, A21을 빼니까 여기가 0이 됐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는 A21을 곱해서 이거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A11, A22 마이너스 여기에다가는 A21을 곱한 거거든요. A12, A2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A21을 곱해서 여기서 뺀 거거든요. 이 두 개 더한 이 식에다가 1행에 마이너스 A21을 곱한 거를 더한 꼴이에요. 자, 그래서 A11, A23에다가 마이너스 A21, 즉 이거부터 먼저 쓸까요? A13, A21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겠죠? 1행에다가 마이너스 A21을 곱해서 2행에서 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계산했던 것은 여기를 0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를 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요 위치가 0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에다가
A31을 다 곱한 다음에 두 번째에서 빼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죠. 자, 똑같이 연산을 해야 되니까 A11, A32에서 자, 이제 첫 번째에다가 A31을 곱했죠. 그래서 뺀 거예요. A12가 있었고요. A31을 곱해서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A11, A33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A31을 곱해서 뺀 거거든요. A13 그리고 A3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또 요 식에다가 요 식에서 이 아래가 0이 되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좀 식이 복잡하니까 여기다 해볼까요? 자, 기본 행렬선을 또 적용할 거예요. 여기는 A11, 여기 0, 0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12 그대로 쓰고요. A13는 좀 길어지니까 좀 이따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요 아래를 0을 만들기 위해서 요 세 번째 행에다가 이걸 다 곱할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두 번째 행에다가 A11을 다 곱하고 세 번째 행에다가도 A1을 다 곱해서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 번째 행에다가 요걸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두 번째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A11, A22, 마이너스 A12, 그리고 A21이 같이 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에다 이걸 곱해버렸으니까 A11, A32, 마이너스 A12, A31에다가 이걸 곱한 거죠.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A13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는 그대로 놔둡니다. A11, A23, 마이너스 A13, A2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세 번째에다가 요 네모 글상자 부분을 다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대로 쓰고요. A11, A33, 마이너스 A13, A3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다가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을 곱합니다.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기본 행렬선을 쭉 적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아래를 2행 2열 아래 부분이 0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11, 여기 0이고요. 자, 여기는 A12, 여기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 이걸 곱할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에다 얘를 곱해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두 번째에다 얘를 곱해서 세 번째에서 이걸 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제 2행에다가 모두 요걸 다 곱해요. 그런 다음에 3행에서 방금 전에 2행을 변형시켰던 이거에다 이걸 곱한 그걸 빼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를 0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13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A11, A23, 마이너스 A13, A21은 그대로 있고요. 자, 우리는 요 식에다가 요 식에 이걸 곱한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글씨 좀 작게 쓸게요. A11, A33, 마이너스 A13, 마이너스 A13, A31, 그리고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고요. 자, 이 식에다가 자, 여기에도 이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이 3행에서 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가 얘를 곱한 걸 빼야 돼요. 자, 요 밑에다 쓸게요. 좀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A11, A23 요걸 좀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A13, A13 그리고 A21에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곱한 걸 빼려고 합니다. A11, A32, 마이너스 A12,
그리고 A31 이와 같이 돼요. 자, 이게 삼행삼렬의 원소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빨간색 글상제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은 한 행이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를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바꿔갔을 때 이 행렬에서 이 모양에서 삼행삼렬의 원소는 결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빨간색 글상자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새로운 용어를 약속하려고 해요.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정의할 생각인데 우선 이걸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 여기 항이 4개 나오고 여기도 항이 4개 나오죠. 자, 이렇게 곱하니까 A11의 제곱, A11의 제곱, 그리고 A2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33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A11, A12, A21, A33가 있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A11, 그리고 A13, A22, 그리고 A3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여기는 1, 2, A13, 1, 2, 1, 3, 2, 1, 3, 1 앞에 숫자가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쓰고 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A12, A13, A21 그리고 A31이 됐습니다. 이제 요 아랫부분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또 전개하니까 A11의 제곱, A11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2, 3, 3, 2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리고 1, 1, 1, 2, 1, 1, 1, 1, 2가 됐어요. 그리고 2, 3, 3,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가 됐네요. 그리고 1, 1, 1, 1. 이렇게 전개하죠. 1, 1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 3, 그리고 2, 1, 그리고 3,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인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하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A12, A13, 그리고 21, 31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플러스고 요 마이너스고 항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서로 소거됩니다. 이제 6개의 항만 남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식에서 A11이 다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11을 묶어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A11, A22, A33, 그리고 마이너스 A1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A12, A21, A33, 또 A1은 나가버렸으니까 마이너스 A13, A22, A31이 됐고요. 여기 다 A1이 다 똑같이 있어요. 항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A11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마이너스 A11, 그리고 A23, A32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A1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이거 3개만 쓰면 되겠죠. A12, A23, A31. 여기도 A11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A13, A13, A21, 그리고 A3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로 닫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삼행삼렬만 따로 띄어서 잘 정리하니까 이와 같이 됐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A1을 띈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 괄호 부분입니다. 이제 용어를 약속하도록 하죠. 이 괄호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어진 3차 정사각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A의 행렬식이라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의예요. 행렬식이라 하고 기호로 앞에서 2차인 경우에도
DTA라는 교를 썼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은 이것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정사각행렬 행렬식 되게 복잡하게 생겼군요. 이걸 기억한다는 게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차 정사각행렬 행렬식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호 표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 연습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행렬의 행렬식을 DTA라 써서 이렇게 행렬 앞에다 DT를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행렬식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기호 표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호로서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기호 표기를 써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행렬 왼쪽에다 DT를 써서 표현해도 돼요. 이 행렬의 행렬식이라는 뜻인데요.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반듯하게 줄을 그어서 표시하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행렬을 이렇게 표시했고 선생님이 이제 이게 쓰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쭉쭉 긴 괄호를 써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봐왔던 친숙한 기호 표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얘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뭐냐면 행렬의 행렬식을 나타내는 고유의 기호예요. 반듯하게 줄을 그어서 행렬식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11, A12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훨씬 더 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호는 행렬 왼쪽에다 DT를 다시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줄을 그은 것이 이런 기호나 이런 기호에서 사용했던 행렬을 나타내는 기호하고는 구별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이제 얘가 행렬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기호가 단순해서 쓰기가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은 여기 노란색 글상조로 표시했던 얘가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그냥 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같이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 왼쪽 두 개를 띄어서 오른쪽에다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11, A12, A21, A22 그리고 A31, A33 이렇게 1열과 2열을 한 번 옆에다 행렬식 기호 옆에다 다시 한번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것 이 줄을 따라서 이 세 개를 곱할 겁니다. 이 세 개를 다 곱해서 더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로 맞춰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A11, A22, A33를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A12 그리고 A23, A31 플러스 이렇게 하면 A13 그리고 A21 그리고 A3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한 식에서 이번에는 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요 세 개를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서 다 더합니다. 이 노란색 분필 부분은 이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주황색 분필 부분은 이렇게 세 개씩을 똑같이 곱합니다. 세 개씩을 곱해요. 그런 다음에 다 빼버릴 거예요. 즉 마이너스 이거 순차적으로 곱하니까 A13 그리고 A22 A31 마이너스 1123 1123 3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A12 A21 A3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약속했던 거랑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를 잘 비교해 볼까요? 1, 2, 2, 3, 3 여기 있군요. 그리고 1, 2, 2, 3, 3, 1 1, 2, 2, 3, 3, 1 여기 있고요. 1, 3, 2, 1, 3, 3 1, 3, 2, 1, 1, 3, 2, 1 여기 기호표기가 잘못됐나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은 여기서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걸 잘못 써놨군요. 이걸 잘못 써놨어요. 정정합니다. 옮겨 쓰면서 1, 2, 2, 2인데 3, 2를 썼어야 되는데 3, 3를 썼군요. 그럼 여기가 3,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1, 3, 2, 1, 3, 2 맞습니다. 자, 이번에 주황수로 표시했던 마이너스 부분을 볼까요? 마이너스 1, 3, 2, 2, 3, 1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3, 2, 2, 3, 1 그리고 마이너스 1, 1, 2, 3, 3, 2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1, 2, 3, 3, 2. 마이너스 1, 2, 2, 1, 3, 3. 여기 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던 A의 행렬식이라는 개념을 사실 이렇게 줄을 따라서 외우니까 훨씬 더 간명하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2차 정사각 행렬에서 행렬식을 계산할 때 A, B, C, D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할 때 얘도 이렇게 곱한 것을 플러스 이렇게 곱한 것을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곱하면 AD, 이렇게 곱한 거 빼면 BC를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던 것처럼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도 앞으로 이렇게 줄을 따라가면서 곱해서 이렇게 한 것을 다 곱한 걸 빼는 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 도형을 통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차 정사각행렬과 이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이렇게 줄을 따라서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이렇게 계산한 방법을 사라스라는 프랑스 사람이 고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라스 규칙 또는 사라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스 규칙이라든가 또는 사라스 방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2차나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이렇게 계산한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기억하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4차나 5차, 6차 이런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X자로 계산하는 이 간단한 규칙은 2차와 3차일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사라스 규칙은 꼭 2차나 3차일 때만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고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여인수 전개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찾아냈던 방법으로서 우리는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야 4차, 5차, 더 나아가서 n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라스 방법으로 만들어냈던 이 줄을 따라가는 것은 앞으로 2차나 3차 할 때는 이걸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4차나 5차 할 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얘를 더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 사라스 방법을 이렇게 X자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정사각행렬일 때는 바로 X자로 계산하면 되지만 3차일 때는 1열과 2열을 한 번 더 써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X자로 해야 되니까 이걸 쓰는 것만큼 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더 간명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 자, 이렇게 행렬기호를 살짝 지워서 이렇게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을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했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요만큼을 이걸 더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 쓰는 것조차도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다음같이 계산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은 똑같이 줄을 그어서 표시하긴 하는데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곱한 걸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3개씩을 곱할 거예요. 즉 이렇게 3개를 곱해요. 1, 3, 2, 1, 3, 2 1, 3, 2, 1, 3, 2가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3개씩을 곱합니다. 1, 2, 2, 3, 3, 1 1, 2, 2, 3, 3, 1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3개씩 곱합니다. 1, 3, 2, 2, 3, 1 1, 3, 2, 2, 3, 1 그걸 뺄 거예요. 자, 지금 노란색을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3개씩을 곱한 거고요. 주황색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3개씩을 곱해가지고 뺄 생각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또 곱해 볼까요? 1, 2, 2, 1, 3, 3 1, 2, 2, 1, 3, 3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1, 1, 2, 3, 3, 2예요. 1, 2, 3, 3, 2 정확하게 다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열과 2열을 순차적으로 써서 차례대로 X자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것조차도 좀 번거로우니까 앞으로 셈을 할 땐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셈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 쉽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3개씩 곱한 거에 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3개씩 곱한 걸 빼면 3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2차 정사각형렬은 X자로 계산하고 3차 정사각형렬은 하트 모양으로 계산한다고 기억해 두면 아주 손쉽게 3차 행렬식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2차나 3차까지만 이 사라스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4차 이상이 되는 고차 정사각형렬에 대한 행렬식은 얘네들을 조금 더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라스 방법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다루는 많은 예문이 2차나 3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스 방법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차 행렬식을 전개하려면은 얘네들 좀 더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라플라스예요서 라플라스의 소행렬식 전개 또는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라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책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또는 소행렬식 전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3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을 약간 변형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면 이 6개의 문자들을 잘 관찰해 보면 똑같은 첨자를 갖고 있는 게 둘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A1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A12 여기도 A12가 있죠. 그리고 또한 A13 이렇게 둘씩 같은 알파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알파벳으로 이걸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이디어는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 아이디어예요. 자, 이제 A1을 묶어내겠습니다. A1을 묶어내니까 얘하고 얘를 계산할 거예요. A22, A33, 마이너스 A23, 그리고 A3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 2를 묶어내 보도록 할까요? A1, 2를 묶어내니까 A23, 그리고 A31, 마이너스 A21, 그리고 A33입니다. 이어서 A13가 공통이니까 묶어내 볼까요? A13 묶어내면은 A21, 그리고 A32, 마이너스 A223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서 이 각각의 괄호를 잘 들여다보면 둘씩 곱해서 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둘씩 곱해서 뺀 거는 2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을 나타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22, 여기는 A33, A23, A32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X자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A22, A33에서 A23, A32를 빼는 거니까 이 교는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묶어내 볼게요. 요거는 마이너스를 처음부터 묶어내는 게 더 좋을 뻔했네요. 요것만 따로 띄어서 본다면 마이너스 A12를 묶어내면 A21, A33, 마이너스 A23, A31이 되죠. 어차피 같은 말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변형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수 전개라는 모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바꿔 써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보낸 꼴이에요. A12가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둘씩 곱해서 뺀 모양이니까 얘도 행렬식 형태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A21, A33, 그리고 A23, A31이 같이 되는군요. 자, 이거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빼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A13 하고요. 얘도 둘씩 곱해서 뺀 모양이니까 A21, A32, 그리고 A22, A3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X자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3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을 쭉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완환, 완투, 완수는 뭘 나타내냐면 제1행의 원소들을 나타냅니다. 1행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여기 또 뭐예요? 행렬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2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잘 보면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들은요, 이 안에 첨자를 잘 보면 앞에 첨자에는 2하고 3이 있고 뒤에 첨자도 2하고 3이 있는데 1이라는 숫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 2, 3 이 세 개의 문자 중에 1, 2, 3 이런 세 개의 문자들 중에서 이 안에는 아무리 봐도 1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앞에 성분에도 1이 없고 뒤에 성분에도 1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볼까요? 여기는 잘 보면은 앞에 성분은 1이 없고 뒤에 성분은 2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성분 1이 없고 뒤에 성분 3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기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냐면은 얘는 한 번 더 바꿔 쓸까요? 한 번 더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 기호를 반듯하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행렬식으로 나타냈었잖아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디터미넌트 이런 말이잖아요. A22, A23라는 행렬, A32, A33라는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에요. 마찬가지로 A12 그리고 디터미넌트 일부러 좀 이렇게 다시 바꿔놨습니다. 하나의 기호를 약속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A13 그리고 디터미넌트 그리고 A21, A22 그리고 A31, A32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행렬의 행렬식이고 이 행렬의 행렬식, 이 행렬의 행렬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행렬을 잘 들여다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이라는 숫자가 없고 얘는 1, 2가 없고 얘는 1, 3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약속할 텐데요.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A 얘를 1, 1 이 행렬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디터미넌트라는 기호가 있고요. 자, 디터미넌트 A11 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이 행렬을 이렇게 씁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대문자 A 그리고 첨자 두 개 있는 것은 무슨 의미로 사용한 것이냐면은 이 책 안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또 약간 다르게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제 이 책 안에서는 완환 즉 일행일렬의 원소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켜서 만든 작은 행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요 3차 정사각행렬에다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1한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킵니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2차 정사각행렬이 나오죠.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1은 이제 앞으로 이 첨자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켜서 만든, 그래서 이걸 작은 행렬에서 소행렬이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야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그런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해 볼까요? A12 디터미넌트 얘는 뭐라 쓰면 되겠어요? 앞에 첨자 1이 없고 뒤에 첨자 2가 없으니까 A12라 쓰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13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얘는 앞에 첨자 1이 없고 뒤에 첨자 3이 없으니까 A13라 쓰면 되겠군요. 근데 잘 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A12라는 얘기는 일행이열의 원소,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요 4개만 남아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A13니까 일행 3열의 원소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키니까 이렇게 A21, 22, 그리고 31, 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호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호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행렬을 우리는 앞으로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런 행렬을 뭐라 하냐면 이 일행 2열에 대한 소행렬, 일행 1열에 대한 소행렬, 일행 3열에 대한 소행렬이라 얘기를 하고 앞에 DT라는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우리가 일행 1열에 대한 소행렬식, 일행 2열에 대한 소행렬식, 일행 3열에 대한 소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3차 정사각행렬을 이렇게 사라스 방법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을 얻기 위해서 쭉 와보니까 이렇게 소행렬의 행렬식에다가 이렇게 원소를 다 곱해서 결합시킨 모양으로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여인수 전개를 얻기 전에 여기까지 단계를 소행렬식 전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인수 전개라는 것을 얻고자 하니까 용어를 하나 더 약속할 거거든요. 자, 여인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정의를 할게요. 자, 이제 여인수는 우리가 커팩터 약자를 써서 CIJ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얘는 뭘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1의 I 더하기 J 지수승에다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곱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IJ의 원소 AIJ의 이 원소에 해당되는 여인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커팩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여인수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인수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내는지 잘 볼까요? CIJ라는 것은 이 커팩터의 이니셜을 따와서 대문자 C를 써서 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IJ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대문자 AIJ가 의미하는 바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제거시켜서 만든 소행렬이고 그거의 행렬식이고 수학에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항상 부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행렬식에다가 어떤 고유의 부호를 곱해서 만든 것을 여인수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호표기의 약수로부터 얘네들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완환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 곱하기 디터미넌트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잘 살펴보면 A12를 먼저 쓰고요. 이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1 더하기는 홀수죠.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터미넌트 A12라 쓰면 되겠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볼까요? A13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승 1 더하기 3승 그리고 디터미넌트 A13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이거 어차피 부호 플러스고 요거 플러스고 얘만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여인수를 약속했잖아요. 여인수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얘가 C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C12와 같고 얘는 C13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A11 대문자 C11 플러스 A12 그리고 얘네들은 정의로부터 대문자 C12와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A13 그리고 이거는 대문자 C13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시켜서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것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인수 전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수학자 이름을 따서 보통 이제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는 줄여서 행렬식의 여인수 전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수 전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라스 방법은 2차나 3차까지만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4차 이상이 되는 고차 행렬식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여인수 전개는 기억하기 아주 좋아요. 왜냐 앞뒤 첨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완환, 완투, 완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3차 정사각행렬의 제1행에 이 앞에 소문자 A 완환, 완투, 완쓰리를 잘 보세요. 완환, 완투, 완쓰리는 1행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래서 1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요것을 우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1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수식어를 왜 붙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수 전개는요 꼭 1행에 대해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2행이나 3행 또는 뭐 1열, 2열, 3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서 이렇게 공통을 찾을 때 선생님이 완환, 완투 그리고 완쓰리 이런 식으로 찾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환, 완투, 완쓰리는 1행의 원소들이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3, 2, 3, 3, 3 즉 3열의 원소들을 염두에 두고 공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3, 1, 3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은 4개 중에서
이제 볼까요? 2, 3를 찾겠습니다. 2, 3 여기 있네요. 공통항이 여기 있죠? 2, 3. 그 다음에 3, 3 얘하고 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1행에 대해서도 여인수 전개가 가능할 것이고 2행에 대해서도 여인수 전개가 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3행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죠. 같은 논리로 공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열로 여인수 전개를 할 수 있고 2열로 여인수 전개할 수도 있고 3열에 대해서도 여인수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정사각행렬뿐만 아니라 일단 3차부터 먼저 할까요? 3차 정사각행렬은 행이 3개고 열이 3개잖아요. 즉 3x3거든요. 이 3차 정사각행렬은 3x3인데 여기가 행의 개수 이거 열의 개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인수 전개를 할 수 있는 가지수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3 더하기 3.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행에 대해서 얘는 그냥 1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뿐이니까 같은 논리를 반복하면 2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 3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 1열에 대한 여인수 전개, 2열, 3열에 대한 여인수 전개 모두 6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6가지가 그러면 값이 다 다르면 어떡하지요? 할 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이 6개의 요 형태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표현만 달라진 것뿐이지 값은 당연히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재배열한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가지의 행렬식 계산 방법 다 다르지만 값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방법은 달라도 값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즉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를 n차로 확대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n차 정사각행렬은 행이 n개, 열이 n개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n 더하기 n 2n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각의 행마다 한 번씩 아무 행이나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전개를 해도 되고요. 또한 각각의 열마다 아무 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전개해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할 때 10인 10색이에요. 10사람이 풀면 10사람의 답이 풀이 과정이 다 다른데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변함이 없지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n이 2 이상이 되는 고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요것은 기호를 써서 표시한 것뿐인데요. 여기 기호는 아직 소행렬식만 얘기를 한 거,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여인수로는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여인수로 마저 표시하면 이런 말입니다. 얘는 여인수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얘네들은 A11 그리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 그리고 디터미넌트 A11이죠. 그리고 플러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12 그리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 그리고 디터미넌트 A12가 될 것이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A1n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n승 그리고 디터미넌트 그리고 A1n입니다. 지금 규모를 n차로 확대한 거예요. 방금 전에 3차에서 계산했던 원리를 n차로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C11이고 얘가 C12가 되고 얘가 C1n입니다. 그래서 여인수를 이용해서 다 바꿔서 표시한다면 A11, C11, A12, C12, A1n, C1n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었죠. 얘는 행이 n개가 있고 열도 n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하면 이런 모양인데 누군가가 나는 두 번째 행에서 해야지 또는 세 번째 또는 n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는 첫 번째 열을 할 거야 또는 두 번째 열 또는 n번째 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수가 2n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풀이 과정은 중간중간에 달라 보이지만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인수 전개를 이 정의는 1행에 대해서 한 것을 말한대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미 i번째 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정리입니다. A가 n차 정사각행렬이었을 때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을요. 이렇게 아예 여인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i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번째 행에 대해서 여기를 다른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j가 1부터 n 이렇게 쓰고요. a, i, j 그리고 대문자 c, i, j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시그마는 j에 대해서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첨자 i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i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시그마는 j에 대해서만 변화가 되니까 얘를 쭉 풀어서 쓴다면은 a, i, j가 from 이거 to의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니까 1, 그 다음에 i 똑같잖아요. jj 똑같고요. 그래서 ci1 플러스 시그마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i2, ci2 그리고 ain 이거 지워도 됐죠. ain 그리고 cin 이와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i번째 행에 대한 여인수전개로서 주어진 n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임의의 j번째 열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임의의 j번째 열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i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한 거고, 이제 j번째 저 위에다 쓸까요? j번째 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j번째 열은 여기는 지금 i번째 행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a의 행렬식을 계산하는데요. j번째 열에 대해서 하죠. i가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a, i, j 그리고 대문자 c, i, j예요. 여기서도 from to 변하는 건 i만 변하고 뒤에 있는 첨자 j는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쭉 시그마를 풀어서 쓴다면 1부터 n까지 가잖아요. 1j 그리고 c1j 그리고 i가 2일 때는 a2j 대문자 c2j가 돼요. 그 다음에 쭉 가서 anj 그리고 cnj가 됩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얘는 i번째 행에 대한 쓰면서 할까요? 얘는 i번째 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였었거든요. 근데 얘는 j번째 열에 대한 여인수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은 디터미넌트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계산할 때 고차 행렬식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여인수 전개를 이용한다면 손쉽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할까요? 이 여인수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행렬에 행렬식에 앞에 고유 부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할 때 당연히 부호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의 부호하고 상관없이 이 바깥의 부호를 잘 관찰해 볼까요? 이 바깥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 1의 요 부호를 거듭조합의 부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정의했던 여인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터미넌트 aij죠. 자, 요거에 대한 고유의 부호가 뭔지는 모르죠. 왜냐면 이거 계산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부호하고 상관없이 이것 자체의 부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의 부호를 알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의 거듭조합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요. 이 부분이 홀수가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근데 이때 i하고 j는 뭘 나타내냐면 행의 위치, 열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1행 1열의 원소라면 1 더하기 1이니까 더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시하려는 이 부호는요. CIJ의 고유의 부호예요. 즉 여인수의 고유의 부호는 1행 1열의 원소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1행 2열은 1과 1을 더하면 3 홀수죠. 마이너스가 홀수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서 1행 2열은 마이너스. 그럼 1행 3열은 1 더하기 3은 짝수죠. 플러스. 1행 4열은 1 더하기 4는 홀수죠. 마이너스예요. 마찬가지로 2행 1열은 2하고 1을 더하면 홀수죠. 마이너스. 2행 2열은 더하면 짝수니까 플러스. 이거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호를 표시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셈을 좀 빨리 하고자 할 때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원소가 들어있는 걸 행과 열을 제거시켜서 만든 소행렬에다가 행렬식을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부호를 붙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빠르게 이 부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식으로 기호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고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할 때 여인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다 했는데요.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행렬의 안에 있는 부호는 여인수 고유의 부호,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고유의 부호예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인데 이 값 자체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부호만 표시한 거예요. 무조건 이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 결과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의 부호가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손으로 가렸던 이 부분 소행렬의 행렬식의 부호까지도 감안해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그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요거는 이 빨간색 부분의 부호만을 얘기했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고차 행렬식을 약속을 하게 됐으니까 예문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유도했을 때 1행에 대해서 유도를 했었죠. 그럼 그래서 똑같이 1행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1행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배운 순서대로 그냥 1행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행렬에 대한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11, C11, A12, C12, A13, C13입니다. 비록 이 여인수가 이 예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한꺼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선후관계는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인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11이라는 것은 얘가 1행 1열, 얘가 2행 2열, 얘가 1행 3열이거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CIJ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요거 이미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환이 들어있는 1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킨 소행렬이 바로 A11이에요. 거기에다가 행렬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행렬식교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켜서 보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얘기고 A12, 5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C12를 계산하려면 1행 2열이잖아요. 요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미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C12라는 얘기는 5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이 마이너스 00이에요. 이 마이너스 00의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다시 요거랑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A13는 이거 0이네요. 자, 이렇게 원소가 0이면 이 뒤에 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0이니까 얘가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0을 곱하면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행 3열이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그러니까 요거의 고유부호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고 1, 3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2, 4, 0, 마이너스 2. 2, 4, 0, 마이너스 2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주어진 식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사라스 방법으로 X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돼요. 이거 곱하면 2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도 0, 0이죠. 얘는 마이너스 4, 이거 0이지만 앞이 0이니까 0이. 이거 두 개 다 계산할 필요 없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제 1번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앞서 여인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고요. 여인수에는 고유부호가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설명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우리 교재 정리 1번입니다. 이건 앞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리 1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n차 정사각행렬로 확대를 했을 때 꼭 첫 번째 행에 대해서만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i번째 행이나 또는 j2번째 열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 행이나 아무 열에 대해서 한 행이나 한 열에 대해서만 전개하면 됩니다. 행에 대해서 전개한 걸 다 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 행이나 아무 열에 대해서 한 행 또는 한 열에 대한 여인수 전개를 한 것이 곧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 값과 같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질을 어떨 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풀어봤던 예제 1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제 2번이나 예제 1번은 똑같은 예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제 1번은 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해서 계산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시된 대로 세 번째 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산 과정은 달라질지라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1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를 하는 것과 3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한 거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행은 0이 물론 3열도 그렇습니다만 1행에 비해서 0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0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즉 행렬의 구성 성분에 0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소문자 A, I, J들을 뜻하거든요. 만약에 얘가 0이면 이 C, 즉 여인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만 0이 아니더라. 그럼 이 앞에 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죠. 훨씬 더 셈이 간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행렬식을 계산할 때 무턱대고 아무 행이나 아무 열에 대해서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렬의 구성 성분에 0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행이나 열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셈을 좀 더 간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A의 행렬식을 계산할 때 3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할 때 A31, C31, A32, C32, A33, C33인데요.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것처럼 A31과 A33는 다 0입니다. 이게 0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원소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3하고 2를 더하면은 3 더하기는 5 홀수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실제로 이 위치에서 여인수의 고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항상 위아래 좌우가 부호가 반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 자체 이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이제 부호는 결정을 했고요.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킨 소행렬식을 계산합니다. 1, 0, 2, 마이너스 1.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 2가 있었고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 있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이것은 앞서 계산했던 예제 1번의 계산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행렬식을 계산할 때 아무 행이나 아무 열에 대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0이 많이 들어있는 행이나 또는 열을 기준으로 해서 여인수 전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제 2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규모가 좀 더 큰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할 때도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 3번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렬에 행렬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앞서 계산했던 예제 1, 2번은 3차 정사각행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차 정사각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식은 반드시 반듯한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행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행렬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n차 정사각행렬일 때 한해서만 행렬식을 약속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면 아무 행이나 아무 열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즉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1행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2행, 3행, 4행, 5행 5가지 방법 다 가능하고요. 1열, 2열, 3열, 4열, 5열에 대해서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모두 10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계산이 좀 더 빠른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성분들이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만약에 1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하게 된다면 얘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차 행렬식을 계산할 때 0이 많이 들어있는 행이나 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원소가 일렬에 대해서 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A11, C11인데 사실 나머지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원소 자체가 다 0이니까 0 곱하기 이거잖아요. 0 곱하기 이거고 0 곱하기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다 썼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다. 0이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A1은 원소 3입니다. 그리고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니까 짝수잖아요. 즉 이 위치에 여인수의 고유부호는 플러스부터 시작하거든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맨 앞에 있는 건 안 써도 되죠. 이제 C1은 부호를 결정했으니까 일행일렬의 원소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곱시킨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즉 이 3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렬식을 취한 것이 바로 디터미넌트 A11이고 그 앞에다 마이너스 1이 I 더하기 J승꼴로 한 것이 CIJ잖아요. 그래서 이 CIJ를 계산할 때 부호 이미 계산했고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기만 하면 되죠. 이 원소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킨 얘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2, 마이너스 5, 7, 3, 0, 1, 5, 0 그리고 0, 2, 4,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됐죠. 다시 우리는 이 4차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걸 하트 모양으로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간혹 질문할 때 왜 이거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었죠. 사라스 방법은 2차와 3차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차일 때는 안 됩니다. 4차 이상이 되는 고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앞서 설명했던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를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는 꼭 4차 이상만 됩니까? 아니에요. 3차도 할 수 있고요. 2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상이 되는 모든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구할 때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대신 2차나 3차일 때는 사라스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나 3차일 때는 사라스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4차 행렬식을 다시 여인수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잘 보니까 또 일렬의 원소가 다 얘 빼놓고 다 0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일렬에 대해서 전개하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행에 대해서 전개해도 돼요. 0이 3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일렬이 아니라 4행에 대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 모양 때문인데요. 요 모양을 잘 보면 앞에서 풀었던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모양입니다. 1, 5, 0, 2,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이에요. 그래서 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결과를 쓰려고 그냥 이 일렬에 대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행에 대해서 전개해도 역시 셈의 속도는 똑같아요. 0이 3개나 있으니까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렬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까요? 원소 뽑아내고 고유부호를 붙여야 되죠. 플러스, 앞에 플러스 안 써도 되죠. 얘가 들어있는 이제 행과 열을 또 제거시킵니다. 제거시켜 놔서 보니까 얘만 남죠. 그래서 얘는 1, 5, 0, 2,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인데요. 자, 이거 계산한 결과는 6이고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의외로 고차 행렬식이었는데 0이 많이 들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좀 더 수월하고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일행에 대해서 전개해서 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풀 때 걸리는 일행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이와 같이 계산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경험을 해봐야 이게 어느 행이나 또는 어느 열을 기준으로 잡을까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셈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잘 판단하는 거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고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문제도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이어서 이제 2절 3장 1절의 본문의 마지막 정리를 학습을 할까요? 자, 이제 정리 2번입니다. 이 정리 2번은 행렬 A가 삼각행렬, 즉 삼각행렬이니까 상삼각행렬이거나 또는 하삼각행렬 형태를 말합니다. 삼각행렬 형태라면 물론 여기서 대각행렬도 삼각행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상삼각행렬이거나 하삼각행렬이거나 또는 대각행렬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은
언제나 주대각선 성분들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모를 n차로 하지 말고 그냥 3x3로 제한을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2번을 증명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n차를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3차만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n이 3인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n이 3인 경우에 대하여 증명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n차를 다 다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걸로 해도 성립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n이 3인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하도록 할게요. 즉 행렬 A가 상삼각행렬인 경우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A11, A12, A13, 0, A22, A23, 0, 0, A33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상삼각행렬이 아니라도 되겠죠. 하삼각행렬이거나 또는 대각행렬이 돼도 되는데요. 우리가 뭐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면 되니까 편의상 상삼각행렬 하나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A를 계산하는데요. 이와 같이 상삼각행렬을 잘 관찰해 보면 앞서 풀었던 예제 3번과 같은 아이디어로 1열의 원소나 또는 3행의 원소가 0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행렬식을 전개할 때 1열에 대해서 전개를 해도 좋고 3행에 대해서 전개를 해도 좋아요. 우리는 편의상 1행에 대해서 전개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합니다. 원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C 완환을 계산해야 되죠. 숙달이 되면 이렇게 C 완환 안 쓰고 바로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계산하는구나 라는 것을 익히려고 합니다. 자, 완환이죠. 요거는 고유부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제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키죠. 그러면은 A22, A23, 0, A33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정사각행렬인데요. 제1열에 대해서 또 여인수 전개를 해도 되는데요. 2차에 불과하니까 그냥 바로 사라스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것 빼면 되는데 이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만 남네요. 그래서 A11, A22, A33 이렇게 돼요. 이것은 뭘까 하고 봤더니 바로 주대각 성분이죠. 이렇게 상삼각행렬이거나 하삼각행렬이거나 또는 대각행렬이 주어지면은 언제나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규모를 작게 해서 3차를 갖고 증명했습니다만 n차로 확대해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확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행렬은 상삼각 또는 하삼각 또는 대각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행렬식은 언제나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교재 제5장쯤에서 우리가 고유값을 계산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고유값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계산하려고 할 때 만약에 상삼각행렬의 고유값은 주대각선 성분과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행렬식이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건 5장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3장 1절에서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새로운 연산법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2차인 경우는 이미 2장 2절에서 배웠지만 n차로 확대되는 더 고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처음 배웠는데요. 얼핏 보면 처음에 유도했던 과정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2차와 3차일 때는 사라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여인수 전개, 일반적인 고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인수 전개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잘 익혀두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몇 번 하다 보면 이건 간단한 셈법이에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거 숙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1x1 매트릭스일 때 행렬식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그냥 원소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일단 1x1 행렬은요 그냥 성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일행일렬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A1한 실수 A1한 또는 뭐 복소수일 수도 있겠죠. 그냥 이런 행렬은 보통 이거와 똑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행렬식은 약속하기를 그냥 그 원소 값 그대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할 때도 행렬식을 정의할 때도 n이 2차 이상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2 이상일 때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n이 1일 경우는 그냥 성분 자체가 행렬 자체가 이 성분과 같고 행렬식도 그냥 그 성분과 같은 걸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이 행렬식의 정의만 갖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연산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0이 많이 들어있다면 계산이 그나마 쉬웠었습니다만 만약에 행렬 규모가 5차 정사각형렬인데 0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장 2절에서 행렬식의 여러 가지 성질을 마저 배우면 좀 더 수월하게 이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